예, 안녕하세요. 2019년 12월 10일입니다. 오늘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.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지난번에 그 사문서 위조 이 건에 대한 준비 기일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펀드 관련으로 재판이 있었는데, 오늘 재판에서는 검사가 아직 그 사무소 관련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다 변호사한테 주지도 않고 있어서 이 두 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, 다음 기일부터 그 이 사문서 위조 건은 재판을 하고 이 펀드 관련으로는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예, 오늘 재판에 있어서는 그 지난번에 검사들이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5가지를 변경을 했어요. 첫 번째, 그 범인, 공범, 그 다음에 범행 일시, 장소, 범행 방법, 그 다음에, 뭐 그 왜 했는지, 뭐 행사 목적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, 이제 첫 번째 그 공범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얘기했다가, 나중에는 조민이라고 한 거예요.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. 그리고 범행 시기도 그전에는 공소장을 바꾸기 전에는 2012년 9월 7일로 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나서는 2013년 6월경으로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범행 장소도 동양대, 영주 동양대 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바뀌고 나서는 그 정경심의 주거지로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표창장을 위조한 목적에서도 그 전에는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변경 후에는 서울대 의전은 제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들으면서 어떤 뭐 그 동양대 거기서 표창장 그 위조한 거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, 기본적으로 항상 저희는 피해가 있잖아요.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수시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하고 그랬는데 김세윤이가 한 번도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었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. 물론 뭐 내용이 새로운 거긴 하지만 계속 추가되고 공소장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, 정경심의 재판에서는 그런 게 없고, 이 재판의 판사가 송인권이라는 판사인데, 제가 지금까지 판사들 보면서 이 사람처럼 또 강하게 나가는 판사를 본 적이 없어요.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 조영철이나 김문석 같은 판사는, 특히 김문석은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작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랬는데, 이 사람은 음성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검사들이 이거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.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장 변경한다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오늘도 이 사람이, 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. 이 판사는 뭐 그 내용이 그전에 했던 거 공소하기 전에 하고 후에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추가 증거로 더 나온 게 있나 하니까 검사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왜 하나? 그래서 제가 이런 판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, 물론 좋아요. 그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,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 한 번도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모든 재판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냐고요. 그러면서 이 판사 하는 얘기가, 우리는 벌써
허가 안 한다고 했다. 허가 못 한다고 얘기했다. 막 그 성질까지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, 이 남자가. 그러니까 거기 나온 강백신이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는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지난번에 그 삼성 재판에서 양재식, 김영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강백신이도 나왔어요. 예. 그랬는데 대통령 재판이나 삼성 재판에서는 이런 엉터리들이 검찰들 나와서 그렇게 강하게 엉터리를 얘기를 해도 너무나 잘 됐는데 정경심의 재판에서는 이 검사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전 엉터리 재판에서 한 것처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기소를 뭐 이 판사가 하는 얘기대로 지금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그랬으면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기소를 하지 왜 이렇게 이 판사가 안 받아줄 정도로 이런 허술한 면을 가지고 기소를 했나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재판을 보기는 했었어요. 그런데 판사가 전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? 막 성질 났죠, 이 판사가. 그러면서 판결 나면 항소하든지 상고해서 다투라 이러는 거예요. 이건 뭐예요? 이거 그냥 이 재판 본안만 하잖아요. 이 남자가 판사가 까다롭게 하는 걸 보면서도 이거 끝났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판사가 계속 이거 다툴 여지가 있어서 이거 공소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백신이가 주장을 하니까 이 남자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. 판결 나면 항소하든지 상고해서 다투라 이러는 거예요. 벌써 다 정해놨다는 것이 뭐예요. 뭐 강백신이가 그동안 막 재판장에서 제가 막 욕해왔던 소리 질렀던 그런 검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민마당에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. 나오면서 정말 욕밖에 안 나오죠. 그러면서 강백신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판사가 되게 무서웠어요.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강백신이가 막 뭐 자기 딴 한다고 버벅대면서 얘기를 했죠. 정부로 새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낸 거다. 내겠다. 이렇게 뭐 검사가 뭐 이렇게 주장하든 말든 어쨌든 검사로서 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부로서 새로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는 거다. 사실 저희가 보면 어쨌든 정겸심이가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을 위조한 건 사실이잖아요. 그게 방법이 나중에 조절하면서 조금 더 나와서 변경한 건데 그거를 왜 판사가 안 받아주나 이런 거를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권리만 주장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뭡니까? 아니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영토를 재판받은 건 뭐냐고요. 벌써 대통령 재판 대통령 그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재판이 개엉터리라는 거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. 재심을 한다고 했는데 재심 가기도 전에 엉터리라는 게 이 정경심의 재판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표시가 나는 거예요.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다. 네. 그러면서 공판기일에 내지 않은 거 재판 증거로 내는 건 중대한 뭔가 있어갖고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. 이거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.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거, 확보하지 못한 거, 추가 나온 거 이거 직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.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후 뭐 이렇게 기소되고 나서 압수수색으로 한 거 이런 거는 인정될 수 없다.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물론 뭐 들으면서도 아니 이렇게 강한 절대적인 법 적용을 왜 지금까지 안 해왔냐 이거죠. 저는 참 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하면서도 이 판사가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하면서도 보면은 아니 또 이런 게 있었어요.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공주대 생명공학과에서 허위 공문서 건으로 이게 공주대 생명공학과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.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
들은 적이 있느냐. 그런데 이 남자가, 이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허위 공무서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. 검찰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, 대학 내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지,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. 아니, 정유라 같은 경우에 대학교 자율성 생각해갖고 애나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나요?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율성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이게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냐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아니, 제가 저 판사 성향도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한편으로 저 판사가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.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그럼 재판은 뭐냐고요. 그래서 검사가 그 공주대 생명공학과 심의 윤리위원회에서 한 거 그거 못 들었다. 그러면서 이 판사가 하는 얘기는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해 줘야 한다. 검찰 보고 그 심의 결과 알려달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보나 마나예요. 네. 그 공주대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뭐 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나왔다면 검찰이 공주대에서 얻는 그 결과가 뭐겠어요? 뻔한 거예요. 이 재판 보나 마나예요. 그러면서 이제 또 판사가 하는 얘기가 그 사무소 위조건으로 뭐 여러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범인은 아니 공모한 사람은 조범동이다. 그러니 이 사람만 하면 제대로 되지 않겠냐. 그러면서 이 판사는 뭐 그러고 이제 재판해가면서 그날 이제 판사가 그날 나오는 거를 좀 정리를 하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그날 나온 재판, 물론 뭐 이날 나온 것 중에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.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에 새로 나온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정보 조사 마치고 부동의 여부가 있는지 알려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 또 자기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는 뭐 그전에도 그 정경심이 자기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게 있으면서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과연 이런 법의 조항이 이 우파들한테도 제대로 적응됐나 하는 캐치션 마크를 붙으면서 들었는데 하면서 문미진 건 같은 경우에 그 뭐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, 신나하고 휘발유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했나 하는 거를 잠깐 생각하면서 들었어요. 과연 이 지금 법원에서 우파들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 거였어요. 그러면서 또 이제 판사가 또 정리해 나가면서 허위 공모서에 대해서 정보 기록이 방대하고 아직 복사가 안 됐다. 이거 빨리 해주라. 사무소 위주로 공무서 그 위조한 거 추가 입증해야 되는 거, 그다음 공주대 윤리위원회 심의서 나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빨리 그 자료를 주라.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학문의 자유를 또 존중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이런 걸 봐서는 검사들도 굉장히 준비가 허술했지만 이 판사가 정경심이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를 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면서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. 좋아요. 동양대 건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이나
다른 수많은 재판들을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데 정말 허탈한 생각이 들면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그 인부와 함께 증거조사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조범동의 증인신문만 하면 조범동에 대한 증인신문만 하면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렇게 미범이 없다면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검찰 변호인 빨리 진행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 사모펀드 관련으로도 조범동 불러와서 증인 신문 받고 그러면 정말 다칠 것 없이 빨리 끝나겠다. 이것도 별별 없이 정말 우리가 조사받고 할 때만 엉터리를 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도 엉터리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만일에 이 조범동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으로 끝난다면은 조국은 빠져나가잖아요. 지금 정경심이가 지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조국이도 검찰을 불러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사모펀드 관련으로 조국을 불러놓고 조범동을 불러놓고 정경심이 빠져나가면 조국도 아무 혐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. 결국은 뭐 지금 와갖고 조국은 집권남용 권리 지금 그 김기현 울산시장 그 건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모펀드 우리가 그렇게 난리쳤던 거 정말 개엉터리로 끝날 수도 있어요. 기가 막히는 거죠. 표창장도 엉터리를 빠져나가고 사모펀드도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마누라 재판 끝나면 조국의 재판도 끝난 거죠. 참 재미없는 그런 재판이 돼버릴 것 같다는 허망함이 들었습니다. 검찰이 공수장 변경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그 대부분 판례를 보여주면서 뭐 자기도 틀릴 수도 있다. 그러면서 판사들도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얼마 안 된 그 대법원 판례까지 준비를 해와서 판사가 보여주는 이유가 너무 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. 이 재판에 대해서 벌써 이 판사가 작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예. 물론 뭐 공소장을 7일날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읽어볼 시간은 있었지만 7일 냈어도 7, 8, 9, 10 오늘인데 이틀 안에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갖고 보여주면서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준다고 하는 이 판사의 의도가 물론 뭐 제 피해 의식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뭐 강백신하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옥신각신하면서 검사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했죠. 그러면서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자 하지만 검찰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재판부 지시를 따르라. 근데 이제 검사들이 막 주장하고 강백신이도 뭐 자기가 틀리거나 말거나 막 계속 주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시면 퇴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재판장에서 판사가 검사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. 검찰 엉터리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재판장에서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압감을 주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한 검찰이었었는데 정경심 재판에서는 판사가 아주 검사라고 꽉 눌러버렸어요. 그러면서 또 검사들이 왜 이렇게 좀 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그 재판 기록물 사건 기록 복사한 거를 아직도 변호사한테 안 줘갖고 판사가 또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죠. 기수된 이거 한 달이 넘었다.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복사해갖고 주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지금 구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. 그러면 보석에 대한 것도 보석 청구한 거, 보석 해달라고 한 거 여기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. 이러는 거였어요.
뭐 당장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물론 재판을 하면서 다음 기일에 이 보석에 대한 청구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정말 재판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판사가 너무나 딱 다 결정해놓고 한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. 네. 뭐 이렇게 돼서 과연 이 재판이 제대로 될지 정말 윤석열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내게 될지 정말 이 문재인 집단한테 면죄부를 주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. 함부로 윤석열을 응원했던 사람들 지켜봐야 돼요. 네. 오늘 재판은 제가 보면서도 참 놀랍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는데 일단 중요하죠.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. 네. 그래서 17일 날 다시 재판을 일주일 후에 재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판사가 좀 성질 났어요. 검사들이 추가 기소하는 거나 진행을 검사들이 너무나 늦게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저도 보면서 검사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. 결국 오늘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좀 서둘렀을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뭐 계속 관련인들의 조범 등이나 뭐 정경심에 대한 재판들이 이어지니까 지켜봐야죠. 네, 감사합니다.